얼굴 한번 뵌 적 없는 분께 이렇게 털어놓으며 우는 소리를 해도 될지 망설였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사연입니다. 요약해보면 40대 중반, 유치원에 갓 입학한 첫째, 뱃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둘째,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다가 한 번의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가진 걸 전부 잃었어요. 지금은 처가에 얹혀 살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됐고, 술도 끊고 욕도 끊고 부정적인 말도 끊어보려 노력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구독자님입니다. 오늘도 사연 내용에서 3가지 질문을 뽑아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되었고 시각화, 확언 등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시각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확언을 한다면 나의 이상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들부터 해야 하나, 판단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상황에서 시각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은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해도 되나요? 저는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3가지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답변을 드려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연 보내주신 구독자님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상황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구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겪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고 싶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됐는데 막상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막막해지는 느낌, 확언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 시각화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지금 현실, 걱정이 먼저 보이는 것.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이 상황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맞나? 나 지금 자기 합리화 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누구라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이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무너진 사람은 이런 질문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일 테니까요. 오늘 답변의 골자가 될 이야기를 먼저 깔고 답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시각화와 학원을 잘못 쓰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끌어당김을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이미 이룬 것처럼 느껴라. 풍요로운 상태를 상상해라. 근데 지금 이분 상황에서 억지로 하면 그게 될까요? 그렇게 상상하는 게 가능하긴 할까요? 현실과 상상의 거리가 너무 크면 뇌는 그 간극을 오히려 더 크게 인식해서 심리학 용어로는 인지 부조화가 생기게 돼요. 내가 믿는 미래와 내가 느끼는 현재의 괴로움 사이의 충돌이 너무 클 때 뇌는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시각화가 위안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 내가 믿는 것과 지금 느끼는 것의 갭을 줄여나가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구독자님의 사연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답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절박한 상황에서 시각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시각화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상상으로 빌딩을 끌어당기고 부서진 척추가 수술 없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고 수백억을 끌어당기는 등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전제는 하나예요. 그 사람이 그걸 100% 확신했을 때예요. 한 톨의 의심도 없이요. 지금 이분 상황에서는 나는 곧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상상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확언을 쓰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될 리가 없는데 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올라올 거예요. 이게 의지 부족이나 간절함이 덜해서가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했을 때 논리적 사고보다 감정 반응을 먼저 작동시킵니다. 지금처럼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뇌 전체가 위기 모드로 돌아가요. 이 상황에서는 미래의 긍정 시각화는 거의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전두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계획하고 상상하는 뇌의 영역인데 그게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해야 할 건 뭘까요? 현실을 100%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생각들을 억누르지 마세요. 내가 모든 걸 망쳤다는 자책이 올라오면 맞아 하고 인정해 주세요.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것도 맞아 지금은 잘 모르겠어 하고 인정해 주세요. 아내에게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하고 눈물이 나면 울어도 됩니다. 이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ACT, 수용 전념 치료를 연구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결과가 있어요.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긍정으로 덮으려 할수록 그 감정의 강도가 오히려 강해지고 반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합리화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
그게 시각화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학원은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말해야 하나요? 학원, 100번 쓰기, 비전보드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원과 반복 쓰기의 핵심은 무의식의 목표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제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는 RAS, 망상활성계 기억하시나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등록하면 뇌가 그것을 주변에서 찾기 시작해요. 100억을 매일 적으면 100억이라는 숫자가 낯설지 않아지고 뇌가 그 방향으로 정보를 캐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동하는 전제가 있어요. 지금 내 무의식이 결핍 상태에 있으면 학원이 그 결핍을 오히려 증폭시킵니다. 100억을 쓰고 말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지금 나는 빚만 산더미인데 100억? 가당키나 할까? 이런 생각이 같이 올라오면 뇌는 100억이 아니라 그 결핍 감정을 더 강하게 몰입하고 RAS 필터에 등록하게 됩니다. 신경과학에서 감정 기억의 우선 처리 원리라고 하는데요. 감정이 실린 정보가 중립적인 정보보다 훨씬 강하게 무의식에 각인돼요. 그럼 지금 어떤 학원이 맞을까요? 지금 당장 거부감 없이 사실로 느껴지는 것, 그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메일 보내주신 분께 이렇게 답장 드렸어요. 지금 해야 할 학원이 있다면 사업 학원이나 금액 학원보다는 이걸 해보세요. 감사 학원입니다. 와이프가 내 결정을 지지해줘서 감사합니다. 첫째가 오늘도 건강하게 유치원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뱃속에 둘째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감사 연구의 권위자 로버트 에먼스 교수팀의 연구에서 감사 학원을 꾸준히 한 그룹은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력과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풍요로운 마음은 그 목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진짜로 느끼는 데서 시작해요. 감정 기억의 우선 처리 원리와 풍요의 마음이 지금 가진 것을 진짜로 느끼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 이 두 가지 조합해보면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나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감정의 법칙이다.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선 이미 가진 것처럼 느껴라.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감정 학원을 통해 지금 가진 것에 감사를 느끼고 이미 나는 풍요롭고 잘 살고 있다는 걸 뇌에 인식시켜 주어야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변에 감사할 좋은 일들을 포착하고 나를 풍요롭게 해줄 그 일을 자연스럽게 찾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구독자님 옆에 있는 것들, 그게 학원의 재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읽으면서 제가 멈칫했어요. 구독자님의 사연에서 투자로 큰돈을 잃게 된 것도 있지만 위탁 판매 강의도 많이 듣고 그 방법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배운 게 있으니 지금도 그 방법으로 시도해 보려 하고 있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가정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충분히 하고 있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충분히 안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내 노력이 부족한 건가 자책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가 안 나오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100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10만큼 밖에 안 나오고 있는 것. 이게 의지 부족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오래 노출되면 자기 통제력과 집중력에 쓸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어요. 지금 이분의 후회, 걱정, 자책, 미래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그 에너지를 거의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위탁 판매가 됐던 그게 뭐든 다른 곳에 온전히 쓸 에너지가 남아있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건 무책임하거나 나쁜 사람이어서 또는 난 안 되는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 놓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도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빚을 지고 결국 하고 싶지 않았던 직업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당시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었지만 월급이 들어오고 빚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끌어당김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빚의 80%를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걸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싫으실 수도 있지만 몸을 쓰는 일을 당분간 하셔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뇌에서는 정신 에너지를 쓰는 거지 몸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몸 에너지를 쓰면 정신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게 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며칠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느껴서 알지만 큰 포부가 있었던 만큼 그런 일은 도저히 하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이라도 하세요. 달리기도 좋고 등산 같은 것도 좋아요. 몸 에너지를 먼저 많이 써놔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덜 쓰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은 앉아서 뭘 하는데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기 힘들 거예요. 멘탈 관리를 먼저 하는 것도 최선의 일부니까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위탁 판매든 개인회생 절차든 그건 계속 하세요. 멈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꾸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동안 나를 대하는 방식. 자책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는 것. 이 차이가 무의식에서 전혀 다른 신호로 받아들이고 저장이 됩니다. 억지로 자책하면서 행동하면 무의식은 이 행동을 고통과 연결해서 저장해요. 그러면 다음에 그 행동을 하려 할 때 뇌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감사하는 가족을 위해 버티고 있고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뇌는 이 행동에 점점 덜 저항하게 됩니다. 작은 것 같아도 이게 쌓이면 일주일, 한 달, 눈에 띄게 달라져요. 그 재료가 지금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감사 확언을 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그리고 몸쓰기입니다. 오늘 3가지 질문에 답변 드렸어요.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상황에서 억지로 시각화하지 마세요. 지금 올라오는 감정과 상황을 먼저 합리화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시각화보다 먼저입니다. 두 번째, 확언은 지금 진짜로 느끼는 것, 감사한 것으로 하세요. 아내, 아이,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 확언이 지금 구독자님께 가장 강력한 확언이에요. 세 번째,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 결과가 안 나오는 건 의지 부족이 아니에요. 지금 쓸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 자체가 줄어든 상태예요. 최소한의 안정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몸 쓰는 일이나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판 무덤인가? 아니면 실현인가? 그 질문 자체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왜 왔는지 보다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무너지는 와중에도 살 길을 찾고 있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답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계절이 있잖아요. 겨울이 오면 봄이 옵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오죠. 우울하고 무너지는 시기가 오면 반드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날도 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겨울에, 밤에, 우울하고 무너지는 시기에 내가 뭘 준비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춥냐? 움츠리고만 있고, 밤은 무서워, 방에만 들어가 있고, 우울하고 무너지는 시기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밝아지는 그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게 되죠. 지금은 보릿고개, 인생의 암흑기, 뭐라고 불러도 맞는 말일 겁니다. 다만 준비하세요. 다시 밝은 곳으로 튀어 올라갈 준비를요. 그리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와중에도 살 길을 찾고 있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구독자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요.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지금 상황 남겨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이메일이나 댓글로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내용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각자의 이상에 닿을 수 있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